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이 마법 램프가 옆에 있죠. 예, 마법 램프. 예, 예쁩니다, 아주. 여기서 이제 딱 문지르면 뭐가 나오는 거죠, 이제. 네, 오늘 여기 9월 4일이죠. 예, 일요일.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어저께와 다르게 오늘은 롤렉스 서브마리너 블랙을 차고 왔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 기능성 시계 툴 워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수트에 입지 않으면은 마치 좀 이상한 것 같은 정도로 이미 성공의 상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네, 오늘 이야기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한간에 좀 인기가 있었죠, 드라마 중에서.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예,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이 얘기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 줄거리를 쫙 읽어줄 필요도 없고 그 사람 탤런트에 대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왜 이 우영우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5가지로 인기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일단 뭐 생긴 것도 좀 웃기죠? 예, 뭔가 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연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배우가 연기 상당히 잘하고 잘 소화해낸 것 같습니다. 그 배우는 근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워낙 이상한 캐릭터로도 인기를 끌면 다음 작품이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마녀. 예, 마녀 같은 것도 그렇고 예전에 그 가위손 있잖아요, 가위손. 예, 그 사람도 사실은 팀 버튼의 가위손도 거기서 인기 끌고 나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썩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독특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면 그 다음이 되게 힘들어요. 예,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너무 근데 뭐 로마 사극, 특히 사극으로 인기 끈 분들은 그 다음이 힘들어. 왜냐면 항상 뭐 상투 쓰고 가 쓰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호사인데 그냥 예쁜 변호사로 나왔으면은 다음이 상당히 쉬운데 이상한 변호사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 작품을 상당히 잘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일단 인지도는 확실하게 세웠다. 물론 아주 신인은 아니지만 인지도는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인기 첫 번째 이유. 예,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자가 스펙트럼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핵심적인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것이 사실 예전 같은 우리가 10년 전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으면 이 테마 자체의 발상 자체를 하질 않았을 거예요. 예. 그걸 기획한 PD라든지 뭐 심지어는 만약에 그거 기획회에 올라가서 보도국장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방송 예능국장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사장이 갑자기 내려오더니 야, 네가 지금 정신머리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야, 지금 뭐 이상한 변호사가 뭐야? 변호사라는 건 멀쩡해야지 왜 이상해? 말이 돼 이게? 정신 똑바로 차려도 변호사 시험 붙을까 말까 하는데 이상한 애가 어떻게 변호사를 붙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만 해도 자가 스펙트럼, 이런 게 좀 한국에서는 상당히 생소한 거예요. 보면 제가 어저께까지 탐 크루즈 영화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레인맨도 마찬가지로 자폐증이잖아요. 그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화 볼 때 자폐증이 도대체 뭐야? 90년대 때 그랬단 말이죠. 너무 이렇게 옛날 때는 우리는 그 자폐증이 무슨 저게 뭘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 주변에 공황장애 걸렸다는 친구들, 후배들 또는 자폐증이 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는 겁니다. 납득을 아마 이 드라마 보면서 주변에 누군가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가 스펙트럼 장애, 야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러냐? 자폐증 같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참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정신 상태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이 현대인의 공감 증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게
자기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니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럴지 모른다. 나도 그럴지 모르는데 지금 심하지 않으니까 안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특히 강남, 뭐 이런 사람들, 대도시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고 뭐 하면서 우리가 사실 급여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인당 이제 소득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고 웬만한 가정이 둘이 벌면은 뭐 1억 이상 못 버는 데가 없어요. 뭐 이런 정도로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그냥 벌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만큼 대가가 있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제가 돈을 벌어봐서 알지만 돈은 다 피값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뭔가 정신적으로 어디 뭐 뇌나 뭐 간, 뭐 이거 허파 이런 데 싹 안 좋은 상황이 많아요. 돈을 물려받아서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벌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몸에도 어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솔직히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몸이 여러 군데 지금 안 좋은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소위 얘기해서 같음보다, 이제는 이 시대는 뭐냐면 같음보다 다름에 대한 것에 대한 관대해진 사회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만 가도 10명 중에 5명 이상은 7명까지 됐을 거예요.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고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나 중산층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도 거의 고민도 안 하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뭘 물어보면 중산층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저 가난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유, 저는 뭐 가난합니다,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냥 방 2칸 또는 3칸짜리에 거실에 있는 집만 있으면 무조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들과 다른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실제 중산층이었던 아니든 이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고 내가 남들과 같아야 된다는 생각에 더 많은 방점을 찍었지, 내가 남들과 다른 거에 대해서 불안해했어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같음보다 다름에 대해서, 같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상당히 관대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뭐 민주화되면서 특히 뭐 노무현 정부 있으면서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다양성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뭐 당시 저도 이제 뭐 그때 고민 많이 했지만, 아무튼 그때 만약에 이해창 씨가 되거나 이랬으면은 사회가 좀 더 빨리 성공하고 이럴 수는 있었어도 뭔가의 어떤 다양성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체제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비록 보수적 견지에서 봐도 지나놓고 보니까 뭐 그 정부 때도 의미는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러냐면 같음보단 다름이죠.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사법고시도 안 붙고 고졸 출신의 사법고시를 붙어서 판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한 200명 정도 뽑을 때였어요, 사법고시를.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뭐 1000명대를 뽑을 때 뽑힌 사람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적을 때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서울대를 안 나왔을 뿐이지 노무현 대통령 머리는 엄청나게 비상한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뭐 고졸을 나왔네, 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졸 출신의 뭔 대통령이네 뭐니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튼 다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더욱 관대해지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왜 다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출세를 한 겁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잡아내서 같게 만드는 사람이 출세했어요. 뭐 예를 들면 본부장 있네 딱 해서 야 왜 달라 너, 아침에 왜 넌 틀려, 다 똑같이 해, 이런 사람이 윗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더 본부장이지만 뭔가 조직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럼 저 사람 왜 다를까? 다른 사람도 같이 있어줘야지. 그래, 저 사람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고, 저희 팀이 8팀인데 8팀장이 다 달라. 달라야지. 달라야 되고 말고 달라야지 힘이 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각 팀원들이 다 달라. 그 부분들이 다른 캐릭터에서 같은 역량을, 더 큰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출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의 세상들은 바로 그런 부분이 더 이제 드라마에서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선 출세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장애도 장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예요. 보면 이게 슈퍼맨 증후군이거든요. 슈퍼맨 증후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슈퍼맨도 원래 이게 장애인이잖아요, 말하자면.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뭐
아시겠지만 양복 안 입고 다니고 갑자기 빤스 입고 다니고 막 부츠 신고 다니고 그리고 뭐 손에 뭐 이렇게 피 안 나고 그리고 뭐 갑자기 이상한 돌 같은 거 갖다 주면 막 머리 아파하고 이런 거 보면 일반인들하고 틀리니까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 장애도 장점이다라고 하는 이 희망 메시지의 그 극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게 나와요. 서번트 증후군. 이게 뭐냐면 이 장애,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00분의 1 정도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이제 우영우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영우는 이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이 극 중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폐 스펙트럼인데도 서번트 증후군으로 천재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재의 지능. 그래서 이 서번트 증후군의 핵심은 기억력으로 대별되는 인지 능력이에요. 예, 기억력.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 기억력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외워서 잘하는 거. 이거 이제 전통적으로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옛날 500년 뭐 과거 시험 볼 때나 이거 잘 외우는 사람에 대한 동경은 대한민국은 대단해요. 그래서 이 우영우가 갖고 있는 이 세 번째 서번트 증후군에 있어서 이 기억력의 이 상당히 탁월한 부분은 이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 자폐 스펙트럼이었던 일반 사람이었던 간에 상당히 그 좋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뇌의 활동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기대심리, 또 다른 기대심리가 이제 증폭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바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만 걸리면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저게 기억력이 좋아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 자식도 아, 저게 멍청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또 기억력이 좋아질 수도 있겠네. 막 이런 약간 기대심리.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아, 내가 좀 약간 바보처럼 보였는데 저게 나중에 우영우처럼 될 수도 있겠나? 이런 어떤 기대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영우가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약간 내 자식도 다르고 뭐 나도 다르고 약간 다른 것이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이 나쁘지 않은 거라는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영우의 세 번째 인기 이유예요. 제가 봤을 때 참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런 것도 있어야 돼. 머리 나쁜 노력파가 되기보다는 약간 선천적으로 장애인이라도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욕망.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 먹히는 얘기거든요. 아, 나 공부를 하기 싫은데 노력을 하기 싫단 말이야. 천부적인 재질이면 나도 타고났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막 우연히 한번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노력을 하기 싫고 뭔가 공부는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뭐가 다른 거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영우를 보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늘 가려진 현대인의 숨겨진 욕망과 좀 부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욕망은 약간 뭘 좋아하냐면 폴춘. 그러니까 사실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폴춘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나도 그렇지만 인류가 19세기, 20세기를 넘어오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이 도박이라는 것에 대해 도박 같은 어떤 느낌. 그러니까 재수 좀, 아, 오늘 재수가 좋네? 로또. 뭐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은 그 사람들 자체가 그런 사행신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것이 어떻게 얻어 걸리면 왠지 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은 어떤 공간입니다. 근데 이 지방만 가도, 그러니까 시골만 가도 어떤 분위기냐면 얄짤없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뭐 특별히 뭐 잘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영우를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곳에 재능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어떤 현대인의 어떤 숨겨진 욕망입니다. 뭐 재건축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재건축이니 뭐 이런 것들도 잭팟이란 말이죠. 그런 느낌을 자꾸 이제 욕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가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니체가 이제 얘기했죠. 이게 초자하고 자아의 논쟁이에요. 사실은 꼭 니체가 어디 가면 이런 데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들 니체 좋아하잖아요. 짜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근대에 대해서는 반지성에 대한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니체가 사실 뭐냐면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니체주의예요. 말하자면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러니까 나 안에 초자아가 또 있다. 초자아는 뭐다? 그러니까 자아는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초자아는 뭐냐면 내가 원래 하기 싫은 건데 사회가 나한테 원해서 하는 게 초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아가 내가 아니라 자아가 나예요. 초자아는 내가 하기 싫은 나를 내가 만들어버린 거야. 내가 사실 사법고시 보기 싫은데 아버지가 자꾸 나한테 사법고시 보라고 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내 자아가 아니야. 이건 초자아인 겁니다. 자아는 내가 뭐 이상한 뭐 하고 싶고 뭐 그림 그리고 싶고 이게 이게 자아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뭔가를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뭔가를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보는 그런 어떤 제로 편견주의에 대한 편견이 동경이 바로 우영우의 또 매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견 없이 뭔가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 학습이 없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기존 교육에서 경쟁했던 방식을 무너뜨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느낌을 이제 우영우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빛나는 인재 같은 느낌. 내가 그냥 지금까지 누구한테 의탁해야 되는데 남이 하던 걸 따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 스스로 뭘 하던 것을 한번 해봐도 우영우질을 해봐도 될 것인가 라는 어떤 그 기대감을 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제로 베이스에서 두고 편견 없이 뭔가를 봐도 괜찮은 것인가? 이게 기득권층한테는 편견이지만 일반인들한테 희망이에요. 예, 그 일반인한테 희망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영우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에너지 충만의 어떤 그 인재, 이게 우영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원하는 에너지 이미지는 솔직히 아니죠. 지금 이 사회가 원하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에너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영우가 이상한 변호사라든 뭐든 간에 본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든 가지고 있든 우영우는 그 극에서 매우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결국 우영우 같은 인재가 잘 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1, 2, 3, 4, 5는 인기의 이유인 거고 실질이 우영우가 같이 그렇게 제로 베이스에서 놓든 뭘 하든 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만 있다면 우영우 같은 인재가 훨씬 더 사회가 바라는 인재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